그러니까 예. 오늘 요게 몇 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몇 회, 몇 끼. 몇 끼. 예. 몇 끼 여러분 이렇게 예. 딱 아하하하. 해서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그 부분이 없으니까 예. 막막하죠. 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시험이 몇 기 시험이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사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몇 기라고 또 이야기해요. 우리는 몇 기 합격자인데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몇 기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다만 몇 년도 2018년도 합격자 뭐 이런 말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몇 키로 따지면 1년에 공식적인 시험을 4번 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연도별로 기를 할 것이니까 뭐 봄, 가을별로 할 것이니까 봄 중에서도 또 2번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를 정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6사 몇 기 이런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도 합격자 또 기별끼리 모인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별끼리 모인다는 게 오늘 여러분이 한 교실에서 잠깐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가졌지만 돌아서면 얼굴 기억 못하죠. 그렇죠? 뭐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래서 자격사 모임이든 일반 회원 모임이든 가까이 만나기 좋은 분. 그렇죠? 만나기가 쉬운 분들끼리 또 우리가 또 뭐냐 하면 또 뭐 성격이 맞다 할까? 예. 그런 분끼리 모였다가 모이기 싫으면 또 중단했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나오면 되는 겁니다. 형식을 갖추지 말고. 그건 여러분 자격사 전용 사이트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고 또 지적해 주실 거는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은 초기에는 시험을 1년에 4번, 서울에서 2번, 대구 여기서 2번, 또 광주에서 됐습니다. 광주에서도 임시시험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그분이 또 주관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시험장에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날짜 맞추기도 어렵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는 시험이 없느냐 아니면 미국에는 시험이 없느냐 이런 질문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별 시험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예, 개별 시험 제도. 예. 인터넷 시험 또는 전화 시험. 예. 그렇게 했더니만은 제주도나 해외 정도만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개인 시험 봐요. 왜 그러냐 하니까 토요일은 시간이 안 난대요. 그래서 나는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개인 시험이 많이 많이 응합니다. 또 거기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뭐 지역의 자격사님이 또는 연수원장님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시험 치러 갈 사람이 한 5명 되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5명이 다 같이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여기 이 자리 거기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라 칩시다. 그죠? 우리 강원도 원주 여기에서 우리 좀 시험을 치면 안 되겠느냐? 감독관만 보내달라는 거지. 예. 감독관 보내기 어렵습니다. 예, 5사람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그죠? 예. 감독 내가 할게요. 저를 믿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에 엇갈리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실 분 하십시오. 뭐 그분이 감독하는 걸 불신한다 하게 되면 우리 그러면 자연적으로 학회는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시험과 그 지역별로 그룹 시험. 그렇죠? 그룹 시험 하다 보면 최소한 5명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어떨 때는 뭐 3명도 하고 그래요. 많을 때는 20명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역별 시험으로 많이 지금 빠져버려요. 야. 근데 이제 초기에는 시험은 물론이지만 시험 치고 난 뒤에 적어도 3시간 정도의 연수가 중요한데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도 그걸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격사 전용 사이트에 웬만한 자료는 또 올려놨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연수는 꼭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해서 이제 이걸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합격자 그 명단 뒤에다가 감독자 명단에 들어가요. 감독자 명단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실력 없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 하면 감독관이 책임지는 그 책임제로. 예. 우리 학교도 사실은 책임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곽 선생,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 공부하니까 머리도 안 나간다. 그러나 내가 이 치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고 또 민간 의술을 두루두루 선별했기 때문에 날 믿고 자격증 하나 그냥 주면 안 되느냐? 예. 이 나이에 날 믿으면 안 되느냐?
그 대신에 내가 저 학교에 기부 좀 할게. 야, 그런 제의도 들어옵니다. 야, 근데 그 제의를 거절했단 말입니다. 야, 그 시험 한 번 해가 안 되면 두 번 보시면 되니까 시험 치시라고 서울에서 여기 와서 시험 쳤습니다. 야, 근데 그분 예를 주관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점수를 조금 봐줄 수도 이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급적 합격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완전 만점이에요. 예. 누구보다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나이가 많지만 이분이 우리 학교를 테스트했구나. 예. 안 그렇습니까? 기부하겠다 하면 자격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보는 절대 자격증 안 드립니다. 예. 아무리 친한 사람이 얼마 전에 포항에 있는 친구가 2년 전인가 자격증 하나 좀 달라고 절대 안 줍니다. 예. 자격증 필요하면 와서 시험 봐라요. 예. 그래 되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자신이 그렇지 남들은 그 100%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은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우리가 자격사님 그 시험 감독관의 어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대입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교육부 장관이 대입시 감독하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온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감독관의 그 책임자에 감독관의 양심을 맡게 되는 거죠. 이런 취지에서 그대로 지역별로 시험 보실 분은 그대로 보시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시험이 빠져버려요. 또 원장님은 또 같이 오신 분도 이거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안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부족해요. 좀 자기사 모임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많겠지만 또 중간 쉬는 시간을 받도록 하고 우리 상황이론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단됐죠. 그래서 이 상황이론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자연정렬요법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우리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 받아야 할 사람과 받지 말아야 할 사람과 금액도 많이 받아야 할 사람과 적게 받아야 할 사람을 상황적으로 푸는 게 제일 정답이란 말이죠. 상황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상황적으로. 그런데 사연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이것도 오답이에요. 전화를 해줍니까? 한다고 해준다는 대답은 엉터리 답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야 물론 해줄 의사가 있으니까 해준다 했겠죠. 상황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해버려요. 그렇게 해버려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사람 내가 살 해줘야 할 사람인지 안 해줘야 할 사람인지는 항상 상황이 결정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해준다는 말도 그러면 그 질문을 한 고객은 상황이로는 모르지만 왠지 불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살 해줍니까? 해준다 하는 말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가고 5만 원입니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실제로 경륜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상담 안 합니다. 사일 해줍니다 5만 원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경륜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야의 경륜이 많죠. 공직 시간을 오래 했고 그렇죠. 고학력자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 소금을 많이 먹지 마라. 물을 적어도 하루에 2리터를 마시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방송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래도 믿을 만하죠. 그것도 의사의 입에서 나왔다 하면 더 믿을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걸 정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상황이론에 어긋났죠. 이거 정답 아닙니다. 벌써 이 말 나오자마자 그 이야기 우리 했어요. 잔정을 부려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나는 한 7, 8년 세월이 흘렀죠. 아침마당 하면 우리가 방송국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KBS 1 아침마당에. 내가 얼마 전인데 거기에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가 나와서 하루에 2리터 마셔야 하는 인물 이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2리터를 이렇게 정해놓고 마시라 한다는 거 이거는 전부 상황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모든 문제에서 이게 상황이론이 적용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차피 상황이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그러면 이 상황이론을 어떻게 알았느냐.
사실 상황이론은 당신이 어떻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내지는 뭐 그런 질문을 또 받거든요. 아, 참 그렇네요. 자,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상황이론 이것 때문에 자연재해법 책도 썼고, 우리가 영문법,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그 영문법의 80%가 엉터리다. 엉터리 하면 너무 심한 말이다 이거죠. 엉터리라고 발언하는 그 사람이 인기가 의심스럽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이 학문에 대해서 엉터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제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말하고 싶으면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엉터리하는 그런 단어를 쓰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엉터리라고 말한 것은 그래도 이게 점잖은 편이다 내가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다.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행위가 아니고 범죄행위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뺏기게 하고, 그렇죠, 타고난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마비시킨다. 가만히 놔두면 잘할 텐데 영어를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중에 맞습니다. 이 사람들 서문기본 영어 저자를 사법 처리하라. 문법 학자들을 전부를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사법 처리합니다. 엉터리 문법을 또 가르치다가 발견되면요, 그 사람이 학원 강사가 되면 사법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인이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공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학교 영어 교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적어도 EBS 방송에서 영어 강의, 그런 사람이 엉터리 문법을 가르치면요, 사법 처리의 대상이 이제는 됩니다. 아시겠죠? 그 되도록 그렇게 법적 그게 다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좀 세월이 좀 걸리죠. 그 제가 한 30 요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한 15년 정도 걸려가지고 계속 운동이, 저도 그 당시 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만 몰도 못 하잖아요. 저도 학원 하면서 애들 가르쳐 가면서 이런 과정, 자, 다 이야기하면 길고. 자, 그래 뭐냐면, 엉터리라고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대통령 연설문도 아니고, 그렇죠? 학자들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 뭐냐면,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다 하면, 이 상황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이론이 엉터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증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문기본 영어가 다 사라지고, 옛날처럼 시제일체다, 윌셀, 단순미래, 의지미래 이런 거 가르치다 적발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처벌하게 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그거 가르쳤다는 게 제보만 들어오면요, 그 학교 가지고 선생님 멱살 쥐고 흔들어 버려도 꼼짝 못 합니다. 어떻게 애들에게 아직도 엉터리를 가르치느냐고. 당신 제정신이냔 말이야. 꼼짝 못 해요.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 비례기. 정말입니다. 우리 경남이 거창고등학교 하게 되면 그 명문고등학교인데, 그렇죠, 특수고등학교. 여기서 서문기본 가르친다는 제보가 돌아서 학부모로부터. 그 와 선생님 그 책에 하면 이거 서문기본 영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 이 학교에 서문기본 가르친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입생들 환영회 할 때, 그렇죠, 입학하기, 그때가 아마 12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3월 달이면 입학하잖아요. 신입생들이 12월 달에 외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외비 모임에서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 학교 입학하기 전에 서문기본 영어 정도는 미리 보고 오라 그랬대요. 서문기본 책 보라 그랬대요. 그것이 학부모들한테 제보 들어온 겁니다. 이 학교 이대로 놔둘 거냐고. 그래서 학교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 취소하는 겁니다. 서문기본 영어 보라고 했는 거, 그 말을 취소해야 돼요. 이게 상황이론이 하는 역할이라 말이죠. 자, 그러면 상황이론에 대해서 이거 너무 또 이야기 길게 해도 여러분 좀 따분할 겁니다. 이거 영어 문법이 왜 상황이론으로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래 한다면 한 가지만 제가 딱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끝없이 들 수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잘 기억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단순미래, 의지미래, 아니면 시제일체 볼까요? 이거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관사의 용법, 시제일치, 무슨 준동사, 동명사, 이런 공식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억이 어렵고 하겠지만요,
문법 시간 들어가면 문법이 끝이 없이 흘러나. 끝없이요. 끝없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영어를 전공하는 과정, 영문법 학자들조차도 끝이 없어요. 단수미래, 의지미래 하게 되면 아마 영어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배운다고 했을 텐데, 윌쉐를 가지고 미래 시제를 가지고 단수미래, 의지미래. 학자들이, 영문법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요. 연구가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분명히 학교 시절에 윌쉘, 셀위, 셰셰 공식표도 외웠습니다. 맞죠? 그 공식표 외우기 얼마나 힘든다고 사실. 외워놓고 또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EBS 방송의 영어 강의 들어보면 또 이 사람은 또 좀 자기 실력을 또 과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 공식표 외우신 분들 많죠? 이 공식표 그대로 하니까 어렵죠? 제가 오늘 또 좋은 방법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랍니다, 또. 예? 대학 고등학생들에게. 죽도록 외우는 이 공식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림도 없지, 이 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특별히 또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서 강의하는데, 똥틀이요, 그 똥틀이. 예? 이 사람이 가르친 내용은 뭐라 한지 압니까?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공식표도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요. 이 공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 공식들이 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하나 또 더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 더 알아라. 하나 더 알면 편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정말 비싼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윌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1년 살고 영국에 가서도 또 1년 살아봅니다. 뭐 1년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아시겠죠? 학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과연 현장에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다 영어 본토박이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윌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이거지. 현장 영어, 그렇죠. 이건 학문 영어고 학자들, 물론 이것도 현장 영어로 해결. 생생한 현장 영어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 하나를 보시면요, 이 세상이 상황 이론이 없는 모르는 세상이 어떻다 하는 걸 짐작을 하실 거라 아시겠어요? 알고 보면 상황 이론이 이게 무서운 이론입니다. 예, 제가 종교까지 이야기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종교 정치 이야기 들어가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걸 예를 드는 건데 1년을 가지고 그 비싼 그 경비 들어가면서 말이죠 조사를 했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한 사람이 하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공동 조사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사람 만나가 보니까 윌보다는 영국 사람은 쉘을 많이 쓰더라. 이거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조사한 겁니다. 괜히 비싼 밥 먹고 비싼 경비 들여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야무지게 했겠습니까? 또 미국에 가지고도 또 1년 정도 예? 뭐 1년이든 한 달이든 예, 조사를 해봅니다. 이걸 무슨 조사를 하죠? 예? 뭐 그렇죠. 뭐 현장 조사를 하느냐. 가니까 이야 그 참 이 미국 사람들은 윌을 많이 쓰더라. 야, 근데 방송 그 오래 들어가 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이런 말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야, 몇 퍼센트 그런 말까지는 안 하고 영국 사람은 쇠를 많이 쓰고 미국 사람들은 위를 많이 쓰더라. 이 공식표도 참고하시되 요걸 알아두면 된다 이거지. 그 네가 만약에 미국에서 살면 이 쇠를 위를 많이 쓰면 되고, 에? 우리 보통 외국 난다 하면 영국 가면 미국 많이 가니까 그렇죠. 야. 그래 영국에 가면 요걸 많이 쓰면 무난하다 이겁니다. 무난하다. 그러면 당신이 일본에 가서는 만약에 독일 가서는 뭘 많이 쓸 것인가? 그거는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서는 막 적당히 알아서 쓰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EBS라는 그 권위 있는 교육방송에서 전국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그 강의를 듣는데 그 유명한 그렇죠. 엄청난 국비를 들여서 방송 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제가 생생하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은 외사로 듣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저는 이걸 외사로 듣고 넘어갈 그 당시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문법 때문에 지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당장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강의는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또 다른 이것도 엉터리 교육이지만요. 이것도 또한 영어를 망치는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것도 영어 망치는 교육이라고 하겠어요. 왜?
영국에서, 미국에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마나 권위 있는 발표입니까? 맞죠? 그러나 이거는 영어 교육을 망치는 완전히 이거는 사기극이다. 나 이랬지. 왜 그러냐? 여러분 아직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왜 이게 사기극이냐? 이 사기치는 사람도 어리석게 자기 자신에게 사기쳐, 자기 자신에게. 예? 얼핏 생각하면, 금방 생각해보면 이게 엉터리라 하는 자기도 알 텐데, 왜 그 많은 배운 사람이 그걸 모르냐 이거지. 예. 자, 보십시오.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동전, 우리 100원짜리 숫자가 적혀있는 면이 있고, 100이라고 우리가 글자로 적혀있는 면이 있죠. 그렇죠? 이 동전을 가지고 100과 이 두 가지가 던졌을 때, 동전이 딱 쓰러졌을 때, 어느 면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던져봅니다. 그렇죠? 딱 10번을 던져봤어요. 10번. 10번을 던져보니까 요것은 6번 나오고 이거는 4번 나왔다. 그렇죠? 이거는 실험을 해봤잖아. 그렇죠? 실험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험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눈 감고 던졌죠. 예. 그러면 국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100원짜리라는 동전은 특성이 무엇이냐면 던졌을 때 10번을 던지면 6번은 숫자가 나오고 4번은 글자가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고 발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발표는 가치 있는 발표입니까? 그 발표 믿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통계조사는 정확한 거 맞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10번 던지가 정확하게 나온 거 맞아요. 그만큼 사람이 현명한 것 같지만 어리석인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이거 믿는 사람은 스스로 해치는 꼴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또 어떤 용어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제는 뭐, 미래 특별용법, 세례 특별용법.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문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결국은 스스로 어디에 빠진다? 딜레마에 빠져버리잖아. 스스로 나는 문법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평생을 연구하고 고생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또 안다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수강료 받고 그렇죠. 국가에서 교육 월급 받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결국은 엉터리로 끝났다 이 말이지. 이게 외상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게 문법이라는 거예요. 윌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사의 용법, 뭐서 예트의 용법, 오레디의 용법, 뭐 이제 그것뿐입니까? 단어마다 용법이 있어. 단어마다. 그 다음에는 단어가 모이면 수거가 되는데 수거 arrive at의 용법, arrive in의 용법 아시겠어요? 좁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arrive at를 써라. 넓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arrive in을 써라. 전부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이든 학교든 똑같은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외우고 시험 치잖아요. 에? 그게 전부 사기다, 사기. 영어를 망치는 교육이다. 엉터리. 자, 그 엉터리라는 걸 말로는 아무리 외쳐도 인정 못 받습니다. 바로 상황이론에 딱 들어가 버리면 꼼짝 못하고 어떤 권위는 문법학자도 맞습니다. 우리 문법이 엉터리입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정관사, 부정관사, 관사의 용법이라 해가지고요. 중학교 때는 복잡하게 가르치면 애들이 영어 싫어하니까 딱 한 가지만 가르칩니다. 통신이나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에는 관사를 못 쓴다. 어도 못 쓰고 은도 못 쓴다. 이게 다 관사래, 이게 관사. 예? 관사라는 문법 용어는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문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버스 타고 간다 할 때는 바이 버스 해야 되고 바이 트레인, 바이 택시. 전화로 바이 폰 해야 되지. 여기다가 더도 못 쓰고 어도 못 쓰고 은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죽으라고 여라 그러고 시험 또 칩니다. 시험 쳐가지고 틀리면 두드려 맞고 이래요. 예? 이 교육이 전부 사기예요, 사기. 야, 너희들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꽃이 피면 뭐다? 봄이야, 봄. 외워놔. 꽃이 피면 뭐라고? 봄. 외워. 시험 친다 이 말 아시겠어요? 꽃이 피면 여름 켰다가는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론이 없는 세상은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아무리 학자라도 그 무효예요, 무효. 예.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습니까? 영어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예? 영어 강의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자연정의론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시겠죠? 자연정의론법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제가 여러분 자연정의론법 자꾸 질문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이론으로 표시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론이 어쨌단 말입니까? 어?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말입니다. 상황이론이 없는 자연정의론법은 나올 필요가 없었다, 처음부터. 예. 그래서 상황이론 때문에 영어문법도 제가 책을 써가지고 제가 영어문법 책 써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세무조사 나올까 봐서 자랑을 잘 안 하는데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정의론법 한다고 좀 뜸해졌는데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 당시 인터넷이 막 한창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예.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제가 논문 팔아가지고도 학원 소득보다 그때 많았어요. 논문 한 권에 아주 35페이지, 나중에는 50페이지 불어나게 했는데 상황이론입니다. 물론 상황이론 외에도 조금 더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는 교육부의 담당자들, 모든 전국의 영어 교수들이 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이 박사 학위가 있는지 안 따집니다. 상황이론 하나만 보고 그냥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받아내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걸 가르치면 범죄다 하는 걸, 여론화 완전히 시킨 것입니다. 예. 그 전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엉터리 문법 가르친다고 전화하면요. 당신 누구야? 이럽니다. 예. 여기 영어교육 국민협회를 합니다. 그거 많은데요. 영어교육 국민협회. 거기 이제 회원이 몇 명이에요? 이럽니다. 회원이 몇 명이냐? 회장은 누구냐? 근데 지금은 나중에는 안 그래요. 영어교육협회 하면요. 바로 영어 선생님들이 전화상으로 딱 나옵니다. 차례짜시가 나옵니다. 예. 그만큼 영어교육 국민협회에 뿌리면요. 그 당시 학교 영어 선생님들한테는 다 알려져 버린 겁니다. 예.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부터 해야 되지. 그 누구요? 이런 말 나오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 상황이론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랬어요. 와, 내게도 이 분야에서는 하나 권력자가 되는 권력자가. 예?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마치 권력을 잡은 것 같더라고. 문법 잘못 가르치는 사람 사법 처리한다 하고 막 이러니. 근데 학원 가에는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손을 써야 되는데 좀 경향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학교에서 그렇게 문법 시험 안 내고 하니까 토플에 시험 안 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도 서문기본 영어 가르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모든 학원이 학원마다 서문기본, 빨간기본 해 지금은 그래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한 군데도 그런 학원 없습니다. 예.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 학부인들이 협조를 해주니까 이제 가능한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빗나간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연정의법, 사회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 물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근원적으로, 뭡니까? 자연정의를 하게 되면, 의혈을 뽑는 기술, 그렇죠? 예. 그 밖에 더 있습니까? 뽑는 기술. 또 순서라든지. 이거요, 여러분 이미 책에서, 보신 그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상황이론으로 풀어나게 되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우선 제가 뭐냐 하면 제 자신이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있다면 뭐냐 하면 어릴 때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교육 못 받고 중학교도 정상적으로 못 나오고, 그렇죠.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금융고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중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이런 거에 불과하죠. 예. 그런 사람이 자연정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연정의법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질문에는 저는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법에 대해서도. 이게 상황이론 덕분인데, 그러면 당신이 상황이론 이걸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이걸 배워왔느냐?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닙니다. 예. 배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건 저는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거. 예. 이거는 누구나, 그렇죠. 길 가다가 이렇게 하나 발견하듯이, 그렇죠. 예. 길 가다가 만 원짜리 지폐 하나 발견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자, 그런 일이 세상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 예.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길 하나 찾아보려고 바닷길 하나 찾아보려고 가다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그렇죠. 나름대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버렸고, 에디슨이 물론 노력파를 하지만은 자기는 전기 발견한다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어째 사다 보니까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을 많이 바꿔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발견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하지는 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생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참 불행해가지고 말이죠. 지지리도 참 불행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거기다가 건강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18살에서 19살 때 요 사이에 저는 이제 저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왔다. 죽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죽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도 병명 다 나오죠. 웬 그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자꾸 몸은 바짝 말라가면서 책상에도 못 앉아 있어요. 항상 그 시험 준비해, 대학 진학 시험 준비할 나이에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대학교는 물론 포기해야 되고 이제 삶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가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고 그렇죠. 뭐 부모님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이걸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왜?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지. 왜 내가 지독하게 그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고 못난 부모님 만났고 말이죠. 또 이런 이상한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살다가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상황이론 요걸 발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상황이론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된 거지. 이걸 발견하고 저는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신체적인 건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제가 엄청난 환자였어요, 그때.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병도 그게 이걸 고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저는 굉장한 바뀐 세상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저로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이. 그러다가 45살 되니까 타고나지 못한 건강이 또 45살에 또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잔존을 못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해결했는데 좀 따분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여러분한테는 저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회에 대해서 구석구석 궁금한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이걸 좀 고려할게요. 왜? 우리 자기사 전용 사이트 들어가면 애만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언제든지 개인적인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전에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우리 회원 사이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동영상 강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또 중복되는 거는 또 가요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은 중복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서울에서 좀 이런 이야기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좋아하는 분도 있고 조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동기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아니 부족하기보다는 더 상황이론보다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실 자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재해요법 이것도 공부도 하나의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격증 이래 따놔놓고 뭐 사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죠. 어려움을 느낄 때는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요법 책을 사놓고 읽기만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화가 오거든. 지금 투숙을 해야 된다. 신장 투숙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전에 있습니까? 예, 교전은 5년 전에 교전을 사봤다는 겁니다. 그 사회를 안 했대요. 책 읽기만 하고 안 했답니다. 물론 안 한 이유는 있겠죠.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찌른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피를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끈기라는 게, 집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집념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집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끼라는 동물도 토끼라는 얘도 집념이 있대요. 집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내가 이게 주워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끼도 집념이 있다. 토끼도 집념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토끼가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시로 이사를 오고 보니까
다 사 먹어야 돼요. 시골 살 때는 뭐 나가면 토끼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토끼풀 많죠. 예. 그 도시 오니까 전부 사 먹어야 돼요. 그 도시 생활 적응이 잘 안 되죠. 뭐 어디에 가야 토끼풀 파는지 모르니까 이 토끼가 못 모르고 약국에 왔어요. 약국에 가지고 약사한테 토끼풀 팔아요. 토끼풀 팔아요. 여기 토끼풀 안 파, 그런 거 안 팔아. 이건 약국이야. 토끼가 가버렸어요. 이놈 토끼가.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날은 토끼풀이 없었지만 오늘은 있을까 해서, 그렇죠? 또 그 약국에 가서 토끼풀이 있어요? 없어. 여기 무슨 토끼풀이 있어? 가. 그러면서 내일은 토끼풀 좀 갖다 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 약사는 외사로 생각했죠. 그렇죠? 그 외사로 그냥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날 이틀 후인가 뭐 하여튼 토끼풀 있어요. 약사가 이제는 저놈이 예사는 매다 싶어가지고 없다니까. 약국에는 토끼풀 없는 거야. 다시는 오지 마. 오지 마. 그러니까 토끼가 대답을 안 해요. 시원하게. 한 번만 더 오면 가위로 길을 잘라버리겠어. 가위로 길을 잘라버려. 오지 마. 이제는 토끼풀 없어. 토끼 갔어요. 그 다음에 토끼가 또 왔어요. 토끼 입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가위 있어요. 야, 이놈아,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겠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토끼가 뭐라 합니까? 그럼 토끼풀 있어요. 토끼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랬나? 별로 안 웃으시네. 아니, 다른 분들 엄청 웃더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다른 분이 하니까요. 토끼의 집념이래요. 여러분도 이 사열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쉽게 뭐 포기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사열 욕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큰 보람을 거두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연히 그래, 상황이론 때문에 제가 그 사열에 대한 책을 여러 권 그 당시에 봤는데 전부 혈자를 정해놓고 외워라는 식이고, 그렇죠? 전부 암기식이야. 문법 외우듯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혈자리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풀어야 되고, 모든 것은 상황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걸 책을 써가지고 판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조금 이 상황이론만 오늘 내가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론 요거는 끝내고, 정도를 끝내고, 상황이론에 좀 연관은 되지만요, 상황이론보다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될 게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지 어떤 일이 좀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사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세상 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은 뭐 한 100년 살 걸 한 10년 좀 덜 살아도 괜찮습니다. 따지고 보면 억울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상황 이론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상황 이론의 출발점은 어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답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럼 뭐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건 바뀐다 이 말이야. 그걸 생각 못해서 사람들이 정치판도요, 상황 이론 들어가면 지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 정치 무슨 뭐 정책 짜는 거 보면요. 그 상황 이론을 모르고 그런 거 짜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길어요, 아주 외리하게 파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그럼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 살고 죽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인데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좀 따분하지만 여러분 좀 참아 주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19 나이에 20살도 못 넘기고 죽을 것 같다. 그 당시 건강이 심각했습니다, 정말. 뭐 의사 병원에 가도 병명 다 나오고, 책상에 앉아서 5분을 못 견딥니다. 공부하려고 앉아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진리라는 말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일찍 죽게 되느냐,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불평등에서 이 문제가 의문이 나온 겁니다. 불평등.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냐. 야, 태어났다 하면 똑같이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지 그렇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딱 죽는 날 정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냐.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야, 저는 오로지 대학교 가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다 공부 포기하고 그 동네 교회도 가보고 그렇죠? 교회도 가보고 또 불교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뭐 공부가 얼마겠습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가 답이 금방 없어요. 그렇죠? 에? 이 뭐 부처님의 도, 이 기독교의 도를 깨우치려고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잠깐 죽기 전에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답이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것이죠. 예. 그러나 사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전, 그렇죠. 불교 경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건 경전입니다. 기독교도 경전, 성경이죠. 이 성경이나 이 불교 경전 또는 심지어는 다른 그 유명한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는 이 경전 속에는 제가 발견한 이런 상황이론 같은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다 안 봤지만 상황이론도 없고 제가 발견했다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있는가 가끔 봤지만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발견한 이 말하고 우선 가칭 진리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걸 제가요 요즘 또 아직도 사회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사회를 좀 무리하고 나면 좀 뭔가 사람이 외모상으로 좀 볼품이 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제가 피가 회복되고 나면 확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거의 한 25일 있다가 하여튼 그 사회를 할 경황이 없었어요. 세무조사다 해가 세무조사 2달 걸리고 그때는 세무조사 그거 처음 받아보니까 당황하더라고. 예. 그 사회도 못했어요. 한 몇 달 동안. 그랬더니만은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피가 회복되고 나니까. 보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 그 조사 끝나고 난 뒤에 또 사회를 했는데, 피부 보면 좀 노랗고, 그 외에도 좀, 자, 그렇고, 뭡니까? 제가 이야기 좀 두서치 하죠. 이 가칭 진리고, 제가 이걸 발견하면서 생명을 건졌다니까요. 그 나이에 그때. 생명을 건지고, 육체적인 생명을 건지고 정신적인 생명도 건졌다니까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죠. 왜? 명문대학 가야 된다 하는 그 사고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죽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문대학 가야 된다 하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나는 명문대학 가야 된다는 거. 예. 그 사람이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유명한 스님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라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아무리 욕심 버리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심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리십니다.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욕심을 버리려고 하게 되면요 제가 발견했던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 아니, 저 사람이 뭐 잔저렇게 책 하나 써놔놓고 오늘 또 이상한 이야기 하네. 그렇죠. 좀, 맞죠? 좀 뭔가 좀 웃기는 이야기 하네. 맞습니다. 저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상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은 저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놓고 보면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네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은 좀 웃기는 이야기네. 좀 그런 이야기 치아오라 이렇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유명한 스님, 유명한 목사님이 도통했다는 사람 공자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욕심 버리셔야 해도 여러분 절대 욕심 못 버립니다. 욕심 버리라고 하는 그 사람 스스로도 욕심 못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말이 쉽지. 예. 진짜 여러분이 욕심을 버릴 줄 알려고 하면요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욕심을 진심으로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벌써 아닙니다. 예. 서울대 가야, 명문대 가야 한다. 그렇죠? 나도 난 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한다. 맞죠?
왜 나는 못난 부모님 만나가지고 무능하고 무식한 부모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버리고 훨훨 자유로운 날개를 가지고, 그렇죠,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고 뭡니까,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이 뭐 날개 달고 하늘 날라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예.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그 당시 부모님한테 막 뭡니까, 대들고 이랬어요. 무시하고. 아시겠습니까? 왜?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사실 원망스럽더라 이 말이지. 그러나 이걸 알면요, 전혀 그 반대입니다. 예. 부모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부모님이 사랑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역시 부모님이 최고라는 이유를 알겠다,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아무리 배워도 그거 느낌 안 온다니까요. 부모님을 공개하나 하는 그 말이 느낌 안 와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억울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런 이야기는 저는 꼭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아마 절대 시간 낭비 아닐 거라 생각하고, 물론 조금은 낭비인지 모르겠지만 가칭 진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불평등,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신다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고, 물론 나뿐만이 아니겠죠,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불평등이죠. 맞죠? 불평등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평등 때문에. 예? 평등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전쟁은 왜 있겠습니까? 맞죠? 예. 물어보세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기 위해서. 즉 남보다 못 사는 건 싫다 아닙니까? 예. 남을 이겨야 된다는 거거든.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대학교 가면 명문대학 가야 되지, 저 따라지 대학 가가지고 차라리 죽지. 예. 내가 친구들보다 내가 잘 돼야 되지. 어떻게 친구보다 내가 발바닥 생활, 그런 걸 생각하면 끝없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애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욕심버리 뿌리면 시체에, 맞죠? 욕심버리면 시체입니다. 맞죠? 그 욕심을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여러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 영문법의 딜레마와 같아요. 학자들이 죽자고 관사의 용법 연구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예. 상황이론은 상당히 풀리지만 상황이론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아까 자연법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이 자연법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이 자연법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 자연법을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자연법, 뭐 법률 문제, 뭐 사회를 하는 이런 모든 게 원리가 자연법에 따르면 된다 하지만은, 맞는 말이지만요,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연법이 요 말만 가지고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자연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예? 모든 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압니까? 무슨 종교든지 그렇죠. 그 경전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라 하면 제 생각인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진리라고 해요. 종교에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종교를 떠나서도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맞죠? 진리. 예,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를 마라 뭐 했던 뭐 온갖 말들이 다 있습니다. 예. 불교의 경전을 보던 내가 상신 안 받지만은 진리라는 말이, 이 유명 강사들, 도통했다는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뭘 아느냐, 진리에 대해서. 예.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또 이런 말 아십니다. 성경에 무슨 마태복음인가 요한복음인가 몇 장 몇 절에 나는 진리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라는 말은 누가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이거든. 성령이 하는 말,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 하나님은, 나 하나님은, 또는 우리가 또 종교마다 하여튼 최고 그 절대자가 하는 말씀이, 이 절대자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나는 진리라 그래요. 나는 구름의 모습도 아니고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 무슨 괴물의 모습도 아니고, 내 모습은 진리다. 진리.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진리요. 또 뭐더라, 말을 예를 들면 많이 있는데,
모든 걸 증거하는 것은 진리다. 증거는 진리다. 증거는 진리만이 증거할 수 있다. 즉 증거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명백히 입증한다는 것이거든. 예. 증거하는 뭐는 진리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좀 딱 지금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요 뒤에 이어지는 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한다 이 말요.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자유라 하는 말, 이거 어떤 의미를 가졌냐 하면요. 우리가 뭐 유명한 그 정치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이 자유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예를 들어서, 예,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케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거든. 그래, 진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되면 가난이 없다는 말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는 질병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가 모든 것을 준다는, 해결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나는 진리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는 안 써요. 왜? 진리가 뭔지 막상 파헤쳐 보니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네. 또 여기다가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말도 나와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바로 절대자입니다. 맞죠? 우리가 외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모는 마리아고, 그래, 성부가 사실 절대자거든요. 그 성령이 성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절대자인데, 성령이 진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성령이 뭐냐? 바로 진리가 성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진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진리라는 말이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아느냐 이거지. 진리가 뭔지 아느냐 이거지. 이 자리에서 진리가 뭔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야, 저는 진리가 뭔지 1시간 정도에 2시간 정도의 강의가 할 수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여러 시간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야, 진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결국은 풀 수밖에 없어. 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당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죽는 것도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거용 못 한다. 그럴 때 답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요법으로 한 10년 더 산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벌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벌레가 번데기로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답을 구해야 된다, 그지? 저는 그때 19살 나이에 답을 구했어요.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체계화는 안 되지만은, 그때 저는 제가 영원히 살고 육신이 살아난 겁니다. 사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상황이론하고 연결되어 있고, 영어 문법에 대해서도 그건 엉터리하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자연법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자연법과 진리 이걸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느냐. 자연법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법을 말하는데, 자연법이 사실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포함 관계는 이래요. 자연법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지, 진리 속에 자연법 들어있는지 이거는 몰라요. 예, 이거는 마치 계란 속에 닭이 들어있는지 닭 속에 계란이 같은 겁니다. 예. 자연법은 절대적 하나님이 만든 법이고, 하나님 부처님이 만든 법이고, 진리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법과 진리를 구분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자연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다 아시죠? 진리가 별 겁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요. 예. 태양은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우리 자유사님 한번 회의 시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진리. 예,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리. 예, 저도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하니까 많이 나와. 끝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소리가, 태양은 동에서 뜬다. 또 뭡니까? 물은 아래로 흐른다. 이런 것을 진리로 내세우고, 8월은 덥다. 이거요. 누구나 진리로 믿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있습니까? 이 아무도 없대요. 이 진리 맞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리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말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이야기해 봅시다. 예. 변치 않는 진리. 왜?
그래, 이게 불변의 진리 되거지, 이게. 처음부터 이런 말은 불변의 진리, 처음부터 이런 말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 시작되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이걸 여러분 진리로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좀 멈칫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진리냐? 아니야, 이거 진리 맞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진리다, 이거지. 그렇죠? 사랑하는 게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면 맞죠? 진심이라면 이것도 진리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럼 불변의 진리는 뭐겠습니까? 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 하시고. 불변의 진리. 우리 자기사님들 그래 많이 모이실 때 하니까 이런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자신있게 발표하더라니까요. 자기사님들이. 예. 우리 자기사님들 수준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위 공무원 출신, 뭐 기업 경영인들 출신,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은퇴를 대비해서 뭐 자격증 하신다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이 참 품위가 있으신 분들이고, 근데 이런 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주장을 하시더라니까 신기하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 그 이만큼 우리는 지금 원장님, 예. 그 진리라는 용어를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예. 그냥 진짜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예. 진리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요, 저보고 당신이 감히 진리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분, 여러분 다 합니다. 아시겠죠? 제 말을 듣기 전에는 아시겠죠? 하나님 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스님도 계시지만은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진리를 제대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 선생님 의견 공감하시죠. 존중을 하는데 예. 지금 선생님께 진리를 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진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가 결론을 못 지셔갖고 오늘 결론을 이야기해 줄 것 같아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예. 저도 거짓말 하는 걸 알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이해합니다. 특히 목사님이 왔다면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감히 당신이 진리를 이야기해.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압니다. 저거예요. 제가 그걸 알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성경에 자. 말하는 진리라는 뜻은 아직 알고 계시죠? 아,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요, 제가 압니다. 진리 이야기 함부로 못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이러고 서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는 예. 굉장히 듣고 싶은 원장님.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예. 요 관계없이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좀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시면, 근데 잠시만 얘기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제가 선생님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지 그게 않습니까? 아니고 저희들 보이죠. 전주에 계시는 분이 아. 아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뽑는 방법도 설명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의회를 뽑아놓은 것이 좋은데 왜 의회이 생기느냐? 예. 책에 보면은요. 예. 의회이 생기는 방법은 잘 모르고 이거 안 돼 있더라고요. 아, 의회. 뽑는 건 잘 돼 있어요. 예, 의혈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오늘 이야기를 조금만 좀 접어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면 끝이 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혈에 대한 이야기, 의혈에 대한 이야기 하면 끝이 도 없어요. 예, 그건 오늘 잠깐만 좀 접어주시고. 그러면 한 3분, 길게는 5분만 휴식을 취했다가 진리에 대한 결론을 간단히 내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 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만 좀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보람 있는 시간에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3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